안녕하세요.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의 손예령입니다. 요즘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소셜벤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소셜벤처의 전략,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기술 혁신과 측정과 협업까지 소셜벤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김태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프루츠 미디어의 김남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점자를 보다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스마트 점자 악기 탭틸로를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오파테크 대표 이경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팩스케어 현아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윤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팩트 스퀘어 조현명입니다. 임팩트 스퀘어는 초기 소셜벤처에게 투자하고 성장을 돕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소셜벤처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교수님 혹시 인기리에 종영했던 드라마 스타트업 보셨나요? 예. 네, 그 드라마 덕분에 많은 분들께서 스타트업은 물론 벤처 캐피탈, CSR 등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소셜 벤처와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소셜 벤처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거나 또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소셜 벤처란 무엇일까요? 예, 소셜 벤처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셜 벤처는 환경, 빈곤, 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오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가치는 그 물건과 제품을 사주는 고객의 가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고객의 가치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까지를 다 아우르는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고객 가치, 경제적 가치를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잘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소셜 벤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언론에서 다양한 소셜 벤처에 대한 정의와 내용들이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맞는 것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예를 한 두 가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셜 벤처는 비영리 가치와 영리 가치를 융합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영리 가치, 사회적 가치죠. 영리 가치, 기업의 경제적 이윤입니다. 두 가지 가치가 이렇게 융합된 것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가 실현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가 제거가 되면 소셜 벤처의 경쟁 우위가 좀 상실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회적 가치를 제거했더니 경쟁 우위가 올라갔다. 이거는 소셜 벤처라고 좀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팥빵이 있는데 안에 팥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소셜 벤처는 그 팥빵처럼 단팥빵처럼 팥이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하게 되면 소셜적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벌수록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다. 이런 또 정의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소셜 벤처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수록 돈을 버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인과관계가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앞뒤가. 왜냐하면 소셜 벤처는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핵심 역량을 쌓고 그 역량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기부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수록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수록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의 정의에 좀 더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얘기하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그리고 CSV 기업 모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들 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CSV, CSR, 그 공유가치, 사회적 책임 기업, 다양한 그 컨셉과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사실상은 다들 그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CSV 기업은 본인이 각자 종사하는 그 섹터가 다르고 산업이 다르고 또 기업의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셜벤처는 규모가 좀 작겠죠, 사회적 기업과. 근데 일반 기업이 만약에 그런 접근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크겠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 생산 그 가치 밸류 체인 같은 것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모델이다. 다만 기업과 섹터 따라서 하는 일의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셜벤처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김남호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사회 문제 해결과 또 제품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작 소셜벤처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사회적 가치가 고객 가치로 연결되기 위해서 소셜벤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가 해결이 되면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객 가치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가치가 창출이 되는 그 영역에 있어서의 마케팅의 이제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요. 일반 브랜드와 다른 점은 사회적 문제를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브랜드 마케팅의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도 아까 단팥빵의 앙코를 비유하셨는데 마케팅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출발점이 이제 사회적 가치에서 출발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라는 것은 고객에게 경험되어지는 가치거든요.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특정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험되어지는 그 가치를 고객 가치라고 할 때 마케팅의 역할은 그 고객의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는 드라이버나 엔진이나 동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점은 경제적 가치, 사회적 문제에서 출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에 여러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뭐 컨셉이나 크리에이티브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가 있지만 가장 일반 브랜드와 다르게 차별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의 목적을 정확히 정립하는 거에서 가장 경쟁력이 출발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소셜벤처는 단지 영리적 활동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고객 가치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전달하는 데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브랜드가 지향하고자 하는 문제의 규정, 그것을 브랜드 목적이라고 할 때 브랜드 목적을 정립하는 것, 그리고 브랜드를 목적을 정립한 이후에 이 브랜드의 목적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을 보는 견해, 제품과 서비스나 카테고리를 보는 견해의 진술, 이걸 브랜드 관점이라고 보면 브랜드 목적과 브랜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소셜벤처에게는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 전략의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브랜드 목적과 관점이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브랜드의 목적과 관점이 실제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브랜드 목적은 브랜드가 실제적으로 고객 가치로 전환되는 모든 과정에서의 가장 핵심이고 출발점이죠. 그리고 이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고객 가치, 고객에게 약속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통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대한 사회적 문제나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브랜드랑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경쟁적인 토픽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목적이 결정이 되면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니까 이 목적이 실제로 해결되는 그 그라운드, 그 스테이지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 어떤 특정 범주의 카테고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관점이라는 거는 이 시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기존의 서비스가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되고자 하겠다라는 하나의 관점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정립되면 자연스럽게 관점이 나오고 관점이 정립된 이후에는 내가 시장에서 어떠한 고객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그것을 보통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보면 그 경쟁 구도에서 시장에서의 위치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목적과 관점이 정립되면 거기에 맞는 브랜드 포지셔닝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 포지셔닝이 설정된 이후에는 이 브랜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브랜드 스토리가 나오고 브랜드 서세가 나오면 목적과 관점이 자연스럽게 실제적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아웃컴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챌린저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브랜드 목적이 정립되고 관점이 정립되고 포지셔닝이 정립되면 이 앞에 목적과 관점은 우리 브랜드가 무엇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한 것들을 뽑아내는 하나의 메시지라면 챌린저 브랜드는 그것들을 어떻게 고객에게 대화할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라는 그 지점의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챌린저 브랜드는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도전하고 없던 것을 이제 그 저항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챌린저 브랜드는 캐릭터의 문제고 캐릭터가 있어야 고객은 인격적으로 브랜드랑 관계를 맺으니까. 그래서 일반 브랜드는 대부분 저도 이렇게 클 수 있고 저도 1등을 할 수 있고 저도 아주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챌린저 브랜드는 그것과 좀 다르거든요. 아주 자기의 에고와 자기다움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게 챌린저 브랜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경쟁자를 쉽게 말하면 저항해야 되는 또는 도전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도전해야 되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에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도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캐릭터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셜벤처는 나중에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컨텐츠나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있어서 다른 이 시장의 어떤 전통적 논법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뚜렷한 세계관을 가진 자신만의 그 도전적 인격으로 설정을 했을 때 오히려 고객에게는 훨씬 더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챌린저 브랜드의 어떤 캐릭터 전략이 소셜벤처가 다른 브랜드와 다른 되게 경쟁적 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 점자 학습기를 만든 소셜벤처를 운영하시는 이경환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일반 벤처들이라고 하면은 혁신성과 기술성을 겸비한 그러한 이미지가 강한데 이 소셜벤처도 기술 혁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얼마큼 중요한지 궁금하고요. 또 일반 벤처와 소셜벤처와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소셜벤처들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시작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회 문제는 어떤 특질을 갖는가 보면은 좀 정체되어 있고 기존의 시스템과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그 모순점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때문에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지지 않는데 소셜벤처는 그 문제의 핵심을 보고 그 두 개의 끊어진 것을 이렇게 이어주는 어떤 뭔가 혁신성을 가지고 그 혁신성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그런 끊어진 고리들을 엮는 그것이 사회 문제의 어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끊어진 고리를 엮어주는 어떤 혁신성을 가지는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이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에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례들을 기술 기반으로 한 소셜벤처들이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어느 정도 성공한 모델들을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셜벤처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적정 기술, 좀 넓은 의미의 적정 기술인데요.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기술이지만
아주 하이테크 기술은 아니어도 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그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던 기술인데 그것을 어떤 문제 핵심을 봐서 그 기술을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만드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봤고요. 그렇게 나눴을 때 대부분 어떤 기술이 핵심이 되고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자체가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특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성을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들이 단순하게 그런 기술 혁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의 차별성이 나온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파테크의 경우는 점자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솔루션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일단은 집중하게 된 사회 문제는 시각장애인 생각보다 점자를 읽고 쓸 줄 모른다는 문제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떤 교사의 부족, 그다음에 교구의 부족 이런 문제들, 그리고 비싼 교구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 기존의 점자 액추에이터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저렴한 솔루션,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기존에 상용화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액추에이터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그 기존에 있던 기술을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접근을 한 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유형 사례들에서 통해서 기대하는 바라든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경험이 되고 쌓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지는 않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역량들, 그런 것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과 역량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혁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셜 벤처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성공 사례를 만들어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의 문제들,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좀 상쾌해지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날들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많은 소셜 벤처들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소셜 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윤남희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소셜벤처 생태계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셜벤처 최근에 이제 다양한 어떤 임팩트 투자나 그리고 소셜벤처 지원들이 확대되면서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임팩트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나 기업들이 소셜벤처가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더 잘 창출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누군가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 지원의 어떤 활동들이나 지원금이 잘 쓰여졌는지를,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소셜벤처 자체가 앞에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목적이 있다면 소셜벤처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더 잘 창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에 대한 내부적 요구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우리 사회 이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ESG나 아니면 또 이제 밀레니얼 MZ세대죠. 저도 MZ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MZ세대들이 좀 더 어떤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알기 원하고 또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그런 상품들을 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그 정보 잘 창출하고 그 정보들을 보고하면서 MZ세대들이랑 소통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MP는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의 약자라고 볼 수 있고요. 2016년도에 기존에 이제 사회적 가치 실정과 평가를 했던 글로벌에 있는 실무자들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면서 그 이니셔티브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는 기존에 다양하게 사회적 가치 실정과 평가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컨센서스,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글로벌에서 사회적 가치 실정과 평가에 대한 공통의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냐 이러면 저희가 사회적 가치 실정과 평가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되게 다양한 논의들이 있죠. 다양한 논의들도 있고 적용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이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공통의 뭔가 프레임워크들이 없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은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 적용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논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의를 모으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IMP는 지금 5개의 카테고리,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 15개의 질문을 통해서 임팩트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이해관계자인지를 쭉 보여주는 논리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좀 더 어떤 함의점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요구들도 되게 높고 그리고 몇몇 소수의 기업들이나 임팩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공통의 언어들을 적용해서 소셜벤처를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측정과 평가를 정리해보는 시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에 좀 더 적용하고 로컬화하는데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는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도 너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소개해주신 IMP가 좋은 합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생태계에서 이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임팩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확대된다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실정과 평가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글로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통의 언어인 IMP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막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를 한 번에 정리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소셜벤처 자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어떤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에 대한 확장과 어떤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런 기본적으로 이 소셜벤처들이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기반 조성에 좀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기에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를 한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결국 생태계가 성장이 된다면은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측정과 평가 방법들이나 적용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나 저희같이 임팩트스퀘어나 아니면 다양한 조직들이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걸 좀 더 잘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대기업과 소셜벤처 간의 협력에 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대기업이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앞으로 대기업과 소셜벤처가 진짜 파트너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 2010년 창업했는데요. 그때부터 소셜벤처들 지원도 하고 대기업들 컨설팅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벌써 11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소셜벤처를 사회공헌이나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와준다. 시혜와 슬리브드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논의의 바탕은 소셜벤처가 대기업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거기에 지원금도 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래서 소셜벤처가 좋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는 관점이 사회공헌의 기본적인 맥락이었다면 이제는 소셜벤처가 만드는 그 사회적 가치가
대기업이 만들고자 했던 사회가치, 근데 만들기 어려웠던 사회적 가치,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가치를 훨씬 더 가성비 있게, 훨씬 더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로서의 소셜벤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시민과 관련된 아젠다를 가져가는 이 포스코의 상황에서도 소셜벤처와 관련된 과거의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포스코 벤처 플랫폼 같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에 소셜벤처도 일부 포함이 되기 시작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이 단순히 도와주고 끝내고 칭찬하고 기사 내고가 아니라 소셜벤처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대기업보다 일부 갖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추세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죠. 하루빨리 이 소셜벤처와 대기업의 관계가 시혜적인 관점에서 호혜적인 관점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소셜벤처 협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파트너가 될 거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그동안 대기업에게 많이 좋은 주제로 여겨졌던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이 굉장히 괜찮은 해결법이 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의 일부가 외부에 있는 어떤 조직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게 되거나 그 자원에는 아이디어도 있고 돈도 있고 특허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외부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나 네트워크가 이 대기업 내부로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 혁신,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대기업들에게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 도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특정 소규모 영역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조직들이 소셜 벤처일 겁니다. 때문에 대기업들 입장에서 과거에 AI가 뜨면 AI 벤처와 관련된 부분들의 M&A나 아니면 그들과의 협업을 요청했던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이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와 경쟁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소셜 벤처를 파트너로 삼고 오픈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 안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에 중요해지는 흐름이 소셜 벤처가 대기업의 중요한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ESG가 하도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기업과 소셜벤처가 협력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저는 소셜벤처라는 어떤 주체의 특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원론적으로 대기업이 그동안 이 관계를 맺어왔던 다양한 소셜벤처들의 시혜와 호혜더라도 그 접점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페인 포인트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근로자들의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공장과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 그 근처에 시민들에 대해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고민하고 계신다면 해당 그 포인트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셜 벤처들을 고민하실, 만나볼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ESG로 다시 돌아가면 ESG의 노력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 근데 당장 직접 우리가 저감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으니 좀 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저감을 추구하는 조직들과 협업하겠다 라는 관점이 소셜벤처의 협업의 핵심적인 접점이 된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 임직원들이 좀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성장 가능한 그런 라이프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S에 해당합니다. 이런 임직원들에 대한 고려를 할 때 그들의 가정에서의 맞벌이 부부라면 돌봄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낫게 제공해 줄 건가, 혹은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을 많이 쓰고 또 공기에다가 일부의 가스들을 배출하게 됐을 때 그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대기업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전문성이 충분히 쌓여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자산도, 내부에 있는 혁신적인 기술도, 심지어 인력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원들이 소셜벤처와의 협업이 ESG 세대에서 특히나 이해인과제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협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었던 소셜벤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 그리고 중요한 우리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먼저 선정해서 그 아젠다에서 중요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 소셜벤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래서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그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프로젝트들을 새롭게 설계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전체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표님과 이사님 그리고 교수님 덕분에 소셜벤처가 무엇이고 또 소셜벤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또 노력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소셜벤처 생태계가 단단해지고 또 소셜벤처 기업들이 우리 사회와 더불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